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 문제죠. 대개 이걸 판단 잘 못해요. 워낙에 좀 복잡한 내용도 있고, 좀 법적인 이제 내용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였나 이렇게 가우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개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안내장 날라오죠. 날라와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세금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체 판단해야 돼요. 어떤 분 그게 어떤 분은 나 안내장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 안 됐다고 난리치죠? 이런 분이 계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보자 얘기죠. 자, 일단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크게 이거 먼저 구분해야 돼요. 개인이 이제 법인은 아니고 법인세를 이제 신고하는 케이스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이 없고, 자, 개인들이죠. 이제 법인 아니면 개인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시력은, 구분 기준은 국적으로 따지지 않죠. 국적으로 따졌다면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하겠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 주소가 둔 자가 거주자예요. 거주자, 살고 있는 자, 거주자. 혹은 어때요? 183일 이상의 일과세기 안에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미국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내 주소가 있든지 183일 이상의 6개월이죠. 6개월 이상의 거소가 있다면은 거주자와 똑같이 한국 사람과 똑같이 납세 의무가 있다. 어떤 납세 의무?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소득은 당연히 신고해야겠지만은 해외에 있는 소득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비거주자라는 거는 거주 아닌 사람의 얘기죠. 거주 아닌 사람을 얘기한 건데 소위 이제 한국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국내 원천 소득만 신고 의무가 있지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소득, 해외 소득 다 합산해서 신고를 다 잘하게 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좀 애매하죠.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국내 소득만 신고해야 되냐, 미국에 있는 뭐 임대 소득 같은 거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냐, 그게 좀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 의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2018년도 소득 발생한 모든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건데 다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몇 가지 소득이 있는 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몇 가지 소득이란 게 뭐냐면은 바로 밑에 나와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양도, 퇴직은 아니죠. 그 밖에 여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버린 케이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방정산에 의해서 납세 의무 다 끝나버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해 줄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대신 신고 다 해준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같은 게 섞여 있다 하긴 되면 그때는 5월 달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자 배당 소득, 나 이자 배당 소득 있는데 이자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예요. 2천만 원 이하 된다면은 은행에서 세금을 다 징수해서 납부해 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소위에 의해서 이거는 분리 가세한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넘었다면은 5월 달에 안내장이 날아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라고. 그래서 대부분 케이스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8년도에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넘었다면 그때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거고 세금 부담도 좀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또 나오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금액으로 해서 3천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해 줄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원천징수 다 끝났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기타 소득이 나는 뭐 여기저기 뭐 강의하고 책 쓰고 해서 기타 소득이 합쳐서 소득 금액으로 합쳐서 300만 원 넘었다. 소금액이라는 거는 총수익 금액에서 피원비 차감해 준 나머지 금액이에요. 순소득. 순소득에서 이제 300만 원 넘었다면 그때는 별도로 합산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018년 중에 이것도 주의하세요. 2018년 중에 폐업했다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망했다 하게 된다 하더라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게 깜빡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폐업했지? 내가 2017년도 폐업했나?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2018년도 1월 달까지 하다가 폐업했는데 사업을 그렇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사망한 케이스도 마찬가지. 여기 안 남았는데 사망한 케이스도 마찬가지. 2018년도 중에 만약에 아버님이 사망했다 그러면 아버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래는 법에 의하면 사망일자부터 6개월 이내, 5개월 이내 신고도 되어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이제 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만약 2018년도 6월 달에 사망했으면 11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2019년도 5월 달에 신고해 주면 인정해 주겠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정 얘기 아니지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앞으로 여기 대해서는 쭉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 얘기하죠. 여기서 각종의 소공제를 빼주고요. 공제란 거는 마이너스 해준다 얘기죠.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금액 가세표준 되는 거고 가세표준에다가 세율 좀 이게 잘못됐네요. 42%인데 세율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된다면은 산출세 나오겠죠. 산출세 나오고 여기에 각종의 세공제 쫙 빼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나오는 가산세를 가산해 주게 된다면은 내가 총 부담해야 될 세금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2018년 동안에 발생한 기납부세, 원천징수세액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예합세액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